라면이라든지 국밥이라든지 캐러멜 마키아토의 치즈케이크라든지 이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지럽고 졸리고 멍하고 심하면 손도 막 떨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를 아주 잘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이고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닥터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요. 아침은요, 공복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밤새 먹는 게 없는 사람들은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레벨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인슐린 레벨까지 잔잔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다가 큰 바위를 던지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침에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이어가다가 먹는 정제된 탄수화물에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보다 이렇게 공복이 오래 지속된 다음에 공복을 깨는 첫 끼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정상인들의 혈당은요 70에서 140 사이에서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즘은요 이게 완전히 좀 깨져버렸어요. 뭐냐면 정상인들도 혈당이 200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루를 이것이 좌우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아주 잘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을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가 달걀이고요. 두 번째는요 콩류고,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달걀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첫 번째는요 고단백질의 공급원이에요. 달걀 한 개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2개 먹으면 12g 정도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20-30g의 단백질을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거기에 벌써 12g이면 많은 부분을 먹은 겁니다. 여기다가 다른 그릭 요거트나 콩류를 먹으면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단백 식품이고 근육 유지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먹고 출근을 했더니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는 횟수가 줄었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 근성장에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달걀을 먹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달걀은 영양소가 정말 풍부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B12, 철분, 아연 등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영양소들은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다이어트, 체중 관리에도 정말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달걀은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포만감을 많이 줘요. 아침에 2개 정도 계란을 먹고 나면요 정말 포만감 좋아서 다른 음식 별로 잘 안 땡깁니다. 그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포만감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은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달걀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나요? 늘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상인이라면 고지혈증도 없고 다른 달걀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루에 2-3개 정도는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 달걀 얘기를 하면 꼭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말씀을 하십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문제는요 달걀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달걀의 이 노른자 부분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서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1950년, 60년도쯤에는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니 먹지 마라 라는 미국에서부터 나온 이론들이 있어서 달걀을 좀 기피했던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달걀에 대한 얘기가 항상 콜레스테롤과 같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건강인들은 달걀을 하루에 2-3개 정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달걀을 너무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 달걀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성분이 있는데, 나는 고지혈증이 있어서 달걀을 안 먹어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약을 드시냐고 물어보고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먹고 나는 음식으로만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좀 불신들이 좀 커졌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그로를 끌면서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계란 먹지 마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실제로 음식으로만 조절을 한다,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만 조절을 한다 그러면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달걀을 1개 내지 2개 정도만 저는 먹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달걀의 흰자에는 콜레스테롤 높은 성분이 별로 없어요. 노른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다이어트가 중요하고 근성장이 중요하신 분들은 흰자는 뭐 3, 4개 정도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노른자는 뭐 1개 정도로 끝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걀이 좋은 이유 중에는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달걀을 먹으면요, 장내에 들어가서 장내에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해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내의 면역력을 올려서 장내의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달걀에 장점이 있지만 또 이 장내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니까 이런 장내 환경이 좋아져야 우리 전체적인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거든요. 장뇌축이라고 해요. 장의 건강이 곧 뇌의 건강이다. 뇌의 건강이 곧 장의 건강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이 계란이 또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제일 좋게 먹는 방법은 저는 삶은 달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달걀 또는 저온 요리가 좋아요.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 저온으로 올리브유 같은 거 뿌려서 해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달걀 후라이도 좋은 음식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달걀 후라이를 하다 보면 일부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탄 부분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강조하는 게 당 독소라는 게 있는데, 삶은 계란과 후라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후라이 쪽에서 당 독소가 상당히 높아져요. 당 독소는 비만, 노화,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 독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은 삶은 달걀 또는 저온 요리 정도 해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달걀에는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완전식품은 한 가지 제품 속에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달걀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섬유질과 비타민C예요. 달걀 속에 섬유질이 있을 리가 없죠. 섬유질이 없고 야채가 아니다 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충을 하는 음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달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요, 달걀 플러스 시금치, 달걀 플러스 브로콜리, 또 달걀 플러스 토마토, 이런 것들 요리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야채와 같이 요리해서 먹는 달걀 요리, 이런 것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콩은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그 어떤 식물성 단백질보다도 저는 콩류를 정말 추천을 해요. 콩은 우리 민족과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그리고 콩으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잖아요.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뭐 콩 자반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비지, 두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낫또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낫또를 고추냉이하고 잘 섞어서 맛있게 나오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 먹고 나가면 속도 든든하고, 낫또 키나제라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 혈전 용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낫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무가당 두유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챙겨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콩에는요, 당분이 일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저항성 전분이라 해서 나쁜 당분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 섞여 있는데 아주 잘만 만들면요, 탄수화물 함량을 10g 이하, 5g 이하, 2g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0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보관이 편하잖아요. 갖고 다니시다가 이것들을 배고플 때, 갑자기 식욕이 당길 때 탄수화물 먹지 마시고 이렇게 무가당 두유를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유나 이런 콩으로 만든 음식들은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고고, 또 이제 이동과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그리스 연안,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먹던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일반 요거트는 묽잖아요. 그냥 후루룩 먹을 수가 있는데 무가당 그릭 요거트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꾸덕꾸덕합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우유를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으면요 위에 유청이라는 게 분리가 돼요. 요거는 맑은 부분이거든요. 그걸 덜어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만 농축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끓여가지고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의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얘는 같은 용량의 요거트를 먹었을 때 더 많은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포만감을 주고 유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근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무가당 그릭 요거트 처음 맛보신 분들은 단맛에만 길들여진 분들은 되게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유청이란 부분에 각종 알레르기 물질들이 주로 많고 유당도 많기 때문에 이걸 덜어내기 때문에 당 성분이 별로 없어요. 유당불내증 환자라 그러죠. 우유 먹은 사람들이 설사하는 거, 이런 부분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좀 꾸덕꾸덕하지만 여러 가지 토핑으로 이용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걸 같이 섞어서 먹는다 이러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요 정말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릭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유당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당 성분이 제로인 것은 없습니다만 극히 당 성분을 억제하면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잘 찾아보시면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요 탄수화물 함량이 15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저는 2g짜리 정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데 맛이 별로 없다고 여기다가 또 액상과당이나 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요구르트 드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꿀도 결국은 자연에서 나왔지만 당분이 많은 음식이고 혈당 스파이크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단맛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단맛이 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그릭 요거트 먹다 보면 참 고소한데 이 맛도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또 단맛을 투여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건강에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맛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먹는 그릭 요거트는 추천하지 않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영양성분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셔가지고 영양성분표에서 탄수화물이 2g짜리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5g 또는 10g짜리를 구해서 드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꿀이라든지 액상 과당을 추가해서 먹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릭 요거트에다가 시리얼도 넣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요즘 이제 그래놀라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놀라는 탄수화물류를 아주 잘게 부수진 않고 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낫긴 합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를 먹어보면서 혈당을 많이 재봤는데 혈당 수준이 그래도 적지 않게 올라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리얼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놀라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성분표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제가 시리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호랑이 기운이 나고 사자 기운이 난다는 이런 시리얼을 먹었을 때 우리가 과연 아침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산업화 시기 때 외국인들이 TV에 나와서 시리얼을 갖다가 우유에다가 싹 이제 부어서 먹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맛있는 걸 먹고 후다닥 먹고 나가고 바쁘게 막 생활하고 이런 걸 보면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시리얼을요 만든 역사를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처음에는 시리얼을 금욕주의자들이 성적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공장이 막 돌아가는데 공장 노동자들한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자본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보기에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나온 게 시리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리얼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노동자들이 쉴 시간도 없이 일할 때 먹던 음식을 지금 먹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아하게 먹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먹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바쁘니까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먹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당 중독 만드는 거예요. 설탕 범벅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리얼도 단백질도 첨가하고 당 지수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것들, 그래놀라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편의점 슈퍼를 다니면서 아무리 좋다는 걸 찾아가서 우유에다가 말아가지고 먹어도 혈당을 거의 160, 180, 200까지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잘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를 먹는 것은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